본 방송은 5월 2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7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어느새 리그도 약 50경기 3분의 1을 지난 상황, 여전히 치열한 자리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음일 기준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LG가 순위표 맨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하나와 롯데가 돌풍을 일으키며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후 기아, KT, NC 그리고 SSG까지 네 팀이 공동 4위로 하루하루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10년 전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과 두산은 나란히 8, 9위에 자리하며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KBO 리그, 저희 야자수와 함께 즐겨주시고요. 이제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 소개를 드려야겠죠. 전희재 PD님 그리고 백충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야자수 637번째 에피소드, PD님께서 오늘 주제 설명해 주시죠. 뭐 제목만 봐도 사실 할 말이 많죠. 또 이제 KBO 방송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거의 메이저리그만 하다시피 이제 했었는데, 그렇죠. 야자수에서는 또 KBO만 이제 듣는 애청자분들을 위해서는 또 제가 균형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KBO를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보다 좀 더 많이 챙겨보고 하는데, 오늘은 이 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나 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키움 히어로즈. 방송 녹음 시점에서는 현재 제 응원팀인 이제 KT랑 시리즈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3연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도 그렇고 KBO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힙스터 픽을 좋아해요. 다들 응원팀들이. 근데 그래서인지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뭐 KT가 포스트 시즌에서 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기억도 존재하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호감이 있는 그런 팀인데요. 2022년에 특히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저희랑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꺾고 올라가서 뭐 포스트 시즌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이제 그 키움의 도장 깨기를 좀 되게 응원했던 기억도 나고, 여러모로 창단 때부터 되게 재미난 팀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좀 템파베이 같은 그런 재미난 구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있어서 이제 이 키움 히어로즈의 행보가 사실 좀 참 도를 넘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마침 이제 키움 팬이신 오늘 백충원 패널님께서 또 야구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앞서서 22년도 한국 시리즈랑 이런 포스트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김강민 선수한테 끝내기 홈런을 맞았을 때 제가 3루 쪽 폴대 근처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이 날아오는 거를 저한테 이제 날아오니까 3루 쪽으로 날아오는 거를 보면서 네. 이거 머리로는 홈런인 걸 아는데 가슴이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 진지하게 실제로 그게 끝내기인 줄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경기가 끝난 줄 몰랐다. 네, 그게 진짜 끝내기인지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야구를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23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3년도에는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마지막 직전이니까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에 그 22년도에 한국 시리즈까지 갔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23년에 이정우 선수 부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리빌딩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제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사실 2009년에 서울 히어로즈 시절부터 히어로즈 응원을 했거든요. 찐팬이시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정말 응원만 한다고 너무 어려서 야구를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2011년, 12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야구를 챙겨보면서 히어로즈를 응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가 진짜 좀 역대급으로 암울한 시즌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제가 그 고3 재수하던 시절도 이것보단 야구를 많이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기 어렵죠. 네. 아무래도 리빌딩 팀 경기 챙겨보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지난 5년간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참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게 네. 단순히 리빌딩 팀이면은 그래도 23년도, 24년도도 나름 볼만했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뭔가 이렇게 히어로즈만의 고춧가루 뿌리는 느낌, 그 다음에 생각보다 상위권 팀 잘 잡는 모습,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볼만했는데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아 상대로 꽤나 잘 하지 않았었나요? 네, 우승팀이었었던 기아. 그쵸, 이 10등 치고는 1등한테 굉장히 맞아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었고 물론 열세긴 했다만 그리고 뭐 올해도 뭐 LG라든지 SSG라든지 뭐 저희가 원래 좀 강했던 LG 상대로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SSG는 저희가 원래 항상 약했는데 올해는 또 괜찮은 모습 보여줘서 그렇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요즘에 한 주에 1승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충원 패널님께서 키움을 많이 이제 욕해 주시는 걸로 장난이고 이제 현 키움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좀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심도 있게 이제 좀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하고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현대 시절 때부터 키움을 응원을 하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올해 잠실 간 것만큼 고척도 참 자주 갔더라고요. 예,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고척 한정으로 해서 승료였는데 제가 작년에 LG전 또 갔었거든요. 키움이랑. 네. 그때 박명근 선수를 상대로 백투백 홈런을 쳐가지고 기억납니다. 키움, 네. 히어로즈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도 제가 갔었는데 올해는 제가 3번 갔는데 3번 다 좀 큰 점수 차로 지긴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올 시즌 정말 역대급 네거티브 시즌을 보내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절망적인 그리고 심각한 분위기인지 뜯어보기 전에 키움 히어로즈의 올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녹음일 기준 저희가 지금 5월 24일 토요일이거든요. 저희 KT 맞습니다. 경기 KT랑 2차전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현재 성적이 14승 39패 그리고 승률이 2할 6푼 4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경기까지 이제 KT한테 역전패를 하면서 현재 5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전 기록들을 좀 찾아봤어요. KBO에 얼마나 약팀들이 있었나. 근데 이제 뭐 15승 65패 1할 8푼 8리 역대 최저 승률을 기록했던 그 82년도에 산미 슈퍼스타즈는 당연히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이니까 제외를 한다고 치고 뭐 기형적인 팀이었으니까요. 네네. 이건 당연히 제외해야 되고 궁금해서 이제 8개 구단 체제 그리고 10개 구단 체제에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했던 팀이 어디였나 살펴봤더니 8개 구단 체제에서는 99년도에 이제 쌍방울 해체 직전의 시즌이었죠. 2000년 1월에 해체했으니까 네. 이때 97패를 하면서 2할 2푼 4리의 처참한 승률을 기록했었고 10개 구단 체제의 최저 승률은 꽤 최근이었던 22년도 한화 정말 이제 투수진이 절망적인 그런 시즌이었었는데 현재 이제 이 키움이 22년도에 하나보다도 지금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승률만 놓고 보면.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2할 6푼 4리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다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뭐 10구단 체제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꼴찌가 3할 언더 승률을 지금까지 찍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10구단 야구에서 체제.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 2할 때 승률을 10구단 체제에서 찍은 적이 한 팀도 없었는데 그나마 2할에 가장 근접했었던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2년 한화의 3할 2푼 4리였고요. 네. 이때 한화가 우리 이정우 선수의 타율과 승률을 막 비교 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MLB에 진출한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의 타율과 비비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담하네요. 심지어
뭐 오늘 이제 이정우 선수가 멀티히트도 치면서 2할 7푼 이제 이상 이정우 선수 넘어가고 타율보다 있는데 낫네요, 그럼. 네, 이정우 선수 타율보다 그러네요. 우리 팀 승률이 낮거든요. 이게 이정우 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전체로 따져봤을 때 82년 산미의 1할 8푼 8리, 99년 쌍방울의 2할 2푼 4리, 02년 롯데 2할 6푼 5리, 86년 청보 2할 9푼 6리 이렇게 4개 팀이 2할 미만의 승률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삼성태현을 히어로즈의 정신적인 전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승률의 부정적인 기록으로 그들을 샤라웃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2할 6푼의 승률은 사실 야구에서 나오면 안 되는 수치예요. 아무리 탱킹 팀이라고 해도 사실 그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구는 이제 뭐 농구라든지 농구에서는 꼴찌 팀이 1할 때 승률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 전력 차가 좀 많이 심하게 나서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쉽게.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꼴찌 팀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죠. 축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농구랑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이 지금 그렇죠. 30회 가까이 꼴찌 팀이 거의 1할 때 승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야구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다. 그렇죠. 경기 수 자체가 맞아요. 경기 수 자체도 넘사벽으로 많고 또 이제 야구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스포츠, 그렇죠. 다른 구기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승률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야구에서 대표적인 이런 탱킹이 여태 KBO에서는 아무래도 잘 안 나왔으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의 좀 예시로 최근 걸로 이제 예시를 들자면 휴스턴이라는 팀이 이제 2011년부터 13년도에 우리는 대놓고 질 거다. 지역 방송 시청률 0%의 대기록의 이 당시 시즌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사실 승률이 3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13년도에 이제 3할 1푼 5리가 이제 최저였는데 이때 휴스턴도 어지간히 절망적인 로스터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기움이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화이트삭스가 1901년도 이후 최다패 신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41승 121패. 이때가 승률이 2할 5푼 3리를 기록했는데 대충 비슷한 승률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역대급으로 절망적인 시즌을 치르고 있다는 거고 현재 키움 히어로즈가 아마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 야구라는 스포츠의 묘미 중에 하나가 아무리 1등 팀이어도 10경기를 하면은 4번은 지고 맞아요. 아무리 꼴등 팀이어도 10경기를 하면 4번은 이긴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올해 히어로즈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23, 24 시즌은 꼴찌였지만 그래도 역대 최강 꼴찌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만나면 힘들었어요. 타선 네. 때문에. 23 시즌에 4할 1푼 1리, 24 시즌 4할 3리로 10구단 체제 이래로 23 키움이 가장 강한 꼴찌였고요. 맞습니다. 이들보다 강한 꼴찌를 찾으려면은 01년도까지 가야 4할 5푼 7리 승률을 한 롯데가 나옵니다. 호세 있을 때네요. 네. 그래 이때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야구 볼만 했었거든요. 23, 24 시즌. 근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팀 현재 사정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더 경악스러운데요. 스태티즈 기준 네. 현재 히어로즈 투타 WAR이 마이너스 5.9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즌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과거 기록에 대한 세이버 기록들이 불완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역대 최악이에요. 맞아요. 지금 히어로즈보다 세이버가 다음으로 안 좋은 팀이 원년 산미의 WAR이 0.9 마이너스 0.95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지금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가서 벤치만 달고도 WAR이 상승한다라는 논리가 그렇죠. 네, 완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생각나네요. 그 이전에 하나의 오그레디가 굉장히 못했을 때 통나무랑 오그레디 비교하면서 통나무가 더 나은 네. 이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약간 가만히 그런 있는 게 더 낫다. 약간 이 정도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뭐 해외에서도 뭐 못하는 공격수랑 돌덩이랑 비교를 하는데 맞아요. 공격수 위협적인가 X, 돌덩이 위협적인가 O에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표현이 좀 정확하신 것 같아요. 뭐 아직 시즌이 절반도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음수의 그런 팀 야수 투수 WAR이 존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양수로 전환이 될지조차도 좀 의문이에요. 보통은
아이 그래도 아직 스몰 샘플이니까 올라올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0에 근접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여기서 뭐 후반기에 뭐 누가 그렇게 WAR을 복구해 줄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마땅히 떠오르는 선수가 없다는 게 지금 함정이죠. 네네. 이제 그나마 뭐 타선 같은 경우에는 송성문, 이주영이 좀 아무래도 원래는 크게 벌어다줄 선수들이라고는 하나 송성문은 잘하고 있지만 둘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뭐 카디네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뭐 시즌 초반에 역대 뭐 개막 후 역대 최다인 7경기 연속 타점 기록하면서 좀 좋은 버닝을 하다가 이후에는 지금 폼이 수직 낙하고 있고 네, 그때 뭐 133타점 페이스라고 했었나요? 뭐 약간 막 그랬었는데 이주영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왜인지 컨택도 안 되고 장타력도 이제 많이 퇴색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뭐 KBO 방송에서도 저희 야자수에서 최근에 여러 기대주로 언급했던 김건희조차도 이제 폼이 나락으로 들어가서 현재 OPS가 .42예요. 예. 이거 장타율 아니고 OPS인데 포텐셜에 전혀 지금 기대치에 이제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망주 쪽에서도 뭐 누가 이제 좀 올해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냐라고 좀 진짜 다 찾아봤어요. 육성 선수까지 다 찾아봤는데 와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올 시즌에 이제 좀 출장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어준서, 김동원, 여동욱, 뭐 이런 뭐 장재훈 저희 갔으니까 네. 제외하고 원성준 뭐 이런 뭔가 1군에서 기대를 할 만한 퍼포먼스를 가진 선수가 마땅히 보이지 않아요. 유격수도 이제 뭐 무한 경쟁 시켰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막 현재 이제 오선진, 김태진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선진이 아무리 의외의 활약을 해주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뭐 팀에게 좋은 방향성일까도 잘 모르겠고 센터라인 그런 핵심을 맡아줄 수 있는 김희집도 뭐 물론 수비는 좀 안 되는 모습이지만 픽거래를 해버렸고 NC로 가버렸고 이주영은 퇴보에 뭐 이제 송성문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게 이 팀이 과연 다음 플랜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를 하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초반에 이제 전태현 선수라든지 여동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초반에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고졸 신인 선수가 그 타자가 특히 이렇게 바로 레귤러 와서 잘 하기가 그게 사실 어렵죠. 제가 뭐 야구를 본 지 오래 안 돼서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10개 구단 체제가 잡히고 현대 야구로 넘어와서부터는 이정우 강백호 선수 말고는 맞아요.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네.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염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1년을 수술 때문에 보내게 되었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야구 선수라는 게 언제 어떻게 포텐이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막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내년이라도 히어로즈가 탈꼴찌를 하고 가을 경쟁을 하려면은 올해 뭐 작년 뭐 이렇게 최근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좀 이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잘 성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또 이제 투수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선수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는데 특히나 하영민이 요새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하영민 선수 나올 때마다 진짜 엄청나게 고통받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0승 도전할 때 한창 아홉수 걸려 있었을 때 그때 와 진짜 수비가 너무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쉽지 않겠다. 진짜 이 탱킹 팀의 에이스라는 게 자리가 굉장히 고달픈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하영민이 더 좋아진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거의 이제 이닝당 1개골로 삼진을 잡고 있고 세부 지표가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ERA가 5.10이거든요. 근데 FIP가 3.47이에요. 이게 딱 보면서 예전에 KT가 한창 암흑기에 있었을 때 고영표 선수가 ERA 5점대 찍는데 FIP 막 2, 3점대에서 놀고 이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네. 고영표를 보는 듯한 좀 팀의 암울한 그런 현재 수비력 때문에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수비력이 히어로즈의 항상 큰 문제였죠. 이게 잘 되고 있었을 때도 문제였죠, 사실. 네, 네. 그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영상 이제 라이브 방송이었죠. 라이브 네.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결국 우승을 하려면은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기 중에 가장 기본이 수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음. 히어로즈에 정말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있었잖아요. MLB도 진출한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히어로즈 팬들 사이에선 유격수 자리에 수맥이 흐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강정호 선수가 그 14년도에 알까기를 한 거, 그다음에 뭐 김하성 선수가 19년도에 히드랍터볼을 한 거, 그다음에 22년도에 김희집 김희집. 신진우 선수가 네, 돌아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실제 그랬었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수비가 참 어렵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이 올 시즌을 앞두고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런 도전이었는데 바로 외국인 타자 2명 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제 실패를 하고 푸이그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방출이 됐고 곧 이제 예전에 두산에서 활약했던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영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키움의 현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외국인만 잘 뽑아도 아무리 꼴찌팀이라도 최소한의 승률을 보장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 지난 시즌 키움에서 딱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도슨 부상당하기 전에 도슨과 후라도는 대놓고 리그 에이스였고 헤이수스도 뭐 외국인 인선발로는 전혀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요. 그 세 명이 주축이 되면서 팀이 그래도 팀답게 굴러는 갔었어요 그때. 네. 근데 올해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푸이그랑 카디네스를 이제 코너웨어로 각각 이제 두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푸이그가 방출됐으니까 뭐 수술 때문에 이제 부상 때문에 방출이 됐다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푸이그가 방출이 안 됐으면 카디네스가 방출됐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이 전략을 사실 좀 지지를 했었거든요. 이용타 지지자였는데 왜 좋게 생각했었냐면 지금 키움 입장에서는 코너웨어에 사실 그런 확실한 코어 유망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지금 투망주들을 좀 많이 긁어 모았었기 때문에 로젠버그 하영민 이후로 뭐 사실상 무주공산인 그런 선발진에 무한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뒤에서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키움의 좀 방치식 유망주 운영 플랜이라고 하죠. 도리어 이제 이런 것들이 유망주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카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홈런을 하나 더 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스탯이 OPS.707에 WRC 플러스가 109. 근데 이게 안 좋은 수비를 포함하니까 WAR이 결국 마이너스 0.05예요. 카디네스 정도면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외국인 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아쉬운 성적이죠. 네, 아쉽다고도 못하겠어요. 그냥 못해요. 네. 이것도 그나마 그 개막 첫 10경기에 다 벌어놓은 성적을 지금 4, 5월 지나면서 더더욱 안 좋은 모습으로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막 첫 10경기마저 없었다면 OPS가 아마 0.6대에서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 현재 카디네스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카디네스를 처음 영입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일단 카디네스 선수가 힘이 일단 진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카디네스 선수가 사실 저희가 그 홈런의 팀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넥벤저스 시절 해가지고 뭐 유격수 40홈런, 1루수 50홈런에 뭐 이태근, 유한준, 뭐 김민성 이런 선수를 다 홈런 칠 줄 아는 선수들이었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막 홈런 정말 잘 뽑아내는 팀이었는데, 제가 그 정말 왜 소중한 거는 떠나고 나야 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박병호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고 나서 거포가 팀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19년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김하성, 샌즈, 박병호가 이제 홈런을 잘 쳐주는 선수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응원 콜을 하면은
땡땡땡 하면 홈런이라는 콜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땡땡땡 날려버려 이런 걸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누구한테도 홈런이나 날려버려라는 맞아요. 콜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22년도에 푸이그 왔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거든요. 네. 워낙 푸이그가 몸도 좋고. 근데 저는 사실 푸이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홈런 타자의 유형보다는 좀 이렇게 장타를 많이 쳐주는 그런 선수의 유형이라고 저는 KBO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카디네스는 오히려 이 선수는 진짜 홈런 타자 유형이 아닐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잠깐이지만 그 삼성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정말 그 기대를 충족을 시켜줬었다가 그렇죠. 예, 카디네스 선수가 근데 그 뒤로 이제 약점을 공략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출산한 이후에 아기가 좀 보고 싶은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아쉬운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카디네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 보심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죠. 네, 빠른 공에 지금 전혀 대처가 안 된 모습인데 보니까 24년도에도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빠른 공 상대 성적이 그냥 표면 성적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심하게 떨어져요. 이게 포심 상대 OPS가 지금 0.569거든요. 보통 외국인 타자들이 이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카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정반대예요. 이게 뭐 지난 시즌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뭐 홈런을 친 공들도 사실 다 뜯어보면 다 변화구만 이제 노려서 치고 하다 보니까 투수들이 알고 이제 카디네스한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가고 있고 하다 보니 좀 더 공략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슨이 작년에 부상을 안 당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들긴 하네요. 이게 분위기도 아무래도 도슨이 좀 더 카디네스에 비해서는 팀에게 있어서 좀 더 으쌰으쌰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도슨이 별명이 도정후였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팀에서 이정우처럼 잘 쳐준다 했었는데 부상이 참 아쉽죠. 네, 그래서 이게 도슨이 어깨 부상이었죠.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언제 복귀할 수 있었나 하고 찾아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도슨 보류권도 풀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구단 관계자나 프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히어로즈의 정확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그냥 예전부터 조금 히어로즈가 그 대승적 차원에서 선수를 풀어주거나 보내주거나 네. 트레이드 해주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게 그냥 너 어느 팀을 가서든 그냥 잘해라. 꼭 이게 외국인이 아니어도 그런 선수들의 사례가 좀 있었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도 외국인 선수들을 보류권은 다 풀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아끼자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후라도랑 헤이수스를 사실 전혀 보낼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후라도랑 헤이수스를 전혀 보낼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후라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 했으면 3년 동안 히어로즈에 남아 있었던 건데 그렇죠. 사실 아무리 외국인이다 용병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다 같은 사람이고 팀에 남아 있으면 팀에 애정도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후라도와도 계약적으로 팀 사정도 다 알고 할 거니까 조금은 그래도 싸게 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을 건데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모르죠. 이번에 돈 아꼈던 걸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정말로 이번 FA 때 강백호를 사려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로젠버그라도 지금 현재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망정이지 원래 기대치대로 이제 로젠버그도 만약에 흘러갔었으면 좀 기대치가 아무래도 좀 낮았었으니까 그랬다면 지금 현재 팀 투수진 ERA가 6점대를 찍었겠죠. 그랬으면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로젠버그 선수가 사실 첫 번째 경기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다들 많이 불안해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사실 정상급 에이스다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다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닝 이터로서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죠. 그러니까요. 네, 도슨 선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작년 이제 올스타전이었죠. 도슨 선수가
탕후루 들고 타석에 들어왔던 이제 귀여웠던 모습이 기억이 남는데 도슨 선수가 정말 팬친화적인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참 그립기도 하고 도슨 선수가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또 한국의 KBO 리그 무대에서 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이제 희재님도 키움을 그래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좋아하는 편이죠. 네. 네, 저도 키움에 되게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저희가 21년도 두산 베어스가 그 와일드카드부터 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던 것처럼 네. 22년도에는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을 해서 KT와 LG를 꺾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노리던 SSG 상대로도 2승 2패까지 갔었잖아요. 이제 김강민 선수의 그 홈런,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반전이 되긴 했지만 키움 하면은 그야말로 강팀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2년도 한국 시리즈 준우승 이후에 키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히어로즈 제가 히어로즈 팬이어서 더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독 히어로즈는 쉽게 지지 않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지지 않는 팀이었고 정말 끝까지 끝을 알 수 없는 팀. 정말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히어로즈를 좋아하게 만들었고 가슴이 타오르게 만들었었는데 22년 이후에 다 떠났습니다. 선수들이 맞아요. 모두 떠나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22년도 한국 시리즈 엔트리 기준 애플러랑 요키시는 교체되었고요. 김태훈, 최연태, 이지영, 김희집은 트레이드 됐습니다. 양현, 전병우는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겼고요. 김재웅, 김성진, 안우진, 이승호, 김동혁, 이명종, 김시향은 입대했습니다. 이영준, 윤정현, 신준우, 김준환, 박준태, 푸이그는 방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정우와 한국의 오탄이죠. 김혜성 선수는 MLB에서 활약 중입니다. 단 3년 만에 30명 중에 남아있는 선수가 김선기, 김재현, 김웅빈, 송성문, 김태진, 이용규, 임지열 7명 뿐이에요. 이 와중에 이용규 선수는 플레잉 코치가 되었고 임지열 선수와 김웅빈 선수는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1군 레귤러라고 부를 선수는 단 4명 뿐입니다. 그러네요. 팀이 괴멸되었는데요. 특히 히어로즈의 MLB식 탱킹의 일환인 섭타가 적게 남은 선수와 지명권 트레이드로 박동원, 최원태, 조상우 등 히어로즈의 대들보 같은 선수들이 많이들 팀을 떠나갔는데요. 화끈한 탱킹 무브 좋은데 크보에서는 이게 정말 잘 맞는 모습인지 최근 몇 년간 그리고 맞아요. 현재 성적을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MLB와의 신인 선수 풀 차이와 군 문제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이자 MLB식 탱킹의 방해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래 좋습니다. 이런 탱킹 무브로 최근 3년간 히어로즈는 신인 드래프트를 휩쓸었는데요. 그렇죠. 23년 12명, 23 드래프트 12명, 24 드래프트 14명, 25 드래프트 14명. 근데 히어로즈는 약간 김하성과 이정우의 허상에 조금 빠졌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3년간 드래프트한 선수들만으로 팀을 온전히 다시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것은 약간 꿈에 가까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한두 명 정도만이라도 올스타 수준으로 올라와 준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드랩 되자마자 이정우 선수처럼 활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했잖아요. 최근만 봐도 고졸 신인이 정말 리그를 씹어먹고 날아다녔다 하면은 이정후, 강백호, 김태견 정도만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아직은 정말 섣부른 판단이지만 과연 드래프트를 정말 잘한 것은 맞나?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프런트 이야기를 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상원 당시 스카우트 팀장의 드랩 그 시절 당시의 정론과는 살짝 다른 그 소신 픽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의 주축이자 핵심으로 제2의 이정우가 되어주길 바랐던 이주영의 부진이 굉장히 뼈아픈데요. 사실 이주영 선수가 23년도 후반기에 치는 거 보고서는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정우 선수의 파워가 겸비된 선수구나. 이정우 플러스 파워에서 네. 파워툴까지 있는 이정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참
뭔가 계속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방송 분위기가 뭐 어쨌든 김하성, 이정우, 김혜성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건 당연히 이제 키움의 팬들도 다 기뻐하겠지만 사실 그렇죠. 이 반대로 이 세 명이 S급 센터라인 세 명이 젊은 코어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메이저리그로 떠나버린다는 거는 동시에 이제 당연하게도 팀의 몰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야 뭐 이제 메이저리그 더 좋아하니까 뭐 우수한 한국인 선수들이 오면 재밌죠. 재밌는데 너무 이게 또 키움에서만 가는 것도 사실 키움의 걱정거리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빠진 선수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여튼 충원 패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2022년도 이후에 선수들이 이렇게 대거 이탈하면서 결국에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플랜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메이저리그 가는 애를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 솔직히 포스팅비가 달달하잖아요. 키움 입장에서는. 이게 그 한번 히어로즈 재무제표를 봤었는데 맞아요. 히어로즈가 김하성 선수가 포스팅이 안 됐었으면 음. 그대로 파산할 뻔했더라고요. 네. 그게 왜냐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관중 직접 수입이라든지 돌아가는군요. 그런 이렇게 히어로즈가 아무래도 모기업의 지원이 없는 그런 구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정말 자생을 잘 해야 하는데 그 포스팅비가 없었다면 히어로즈가 구단이 정말 좀 직격탄을 맞을 뻔했던. 그래서 사실 포스팅이라는 게 히어로즈 입장에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23년도부터 현재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그 동안 이제 생긴 빈자리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옥석고르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년 반 동안에 스텝업을 했다라고 딱 생각이 나는 거는 야수 쪽에서 송성문. 근데 이것도 사실 송성문은 원래 기존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수 쪽에서 하영민이죠. 근데 하영민도 사실 기존 자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넥센 때부터. 언제적입니까 드래프트 된 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럼 제대로 된 이 육성 기조가 잡혀 있는 게 확실하냐라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팬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암울한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좀 치고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그래도 응원할 맛이 조금이라도 나잖아요. 이게 그 사실 올 시즌이 더 역대급인 이유가 히어로즈 팬들은 사실 항상 히어로즈가 창단된 이래로 팀에 슈퍼스타가 한 명씩 있어 왔어요. 그렇죠. 팀의 주축이자 팀의 슈퍼스타가 한 명씩 있어 왔는데 이게 강정호, 박병호, 이정우로 이어지는 이 슈퍼스타 계보가 있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떠나고 나서 물론 김혜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김혜성 선수도 떠났고 그나마 안우진 선수가 이제 그런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상과 군복무 문제로 이탈을 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이 정말 최초로 팀에 대들보 같은 슈퍼스타가 단 한 명도 없는 시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반적으로 히어로즈 팬들도 힘이 빠지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안우진이 있었어도 사실 지금의 성적을 막 그렇게까지 크게 뒤집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볼맛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우진 경기라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투수다 보니까 타자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안우진 선수는 리그 에이스급 1선발이라고 그렇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한 안우진 경기라도 그러면 재미있게 봤을 건데 안우진 선수 굉장히 그립습니다. 최근에 스토리였나요? 인스타에서 보니까 156km 다시 찍었다고 예, 올렸더라고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안우진 선수랑 동갑인데 제 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 정말 그쵸. 안우진 선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우진 선수를 잘 아는 입장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성공적으로 복귀를 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군 팀 성적이 좀 안 좋은 팀들,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팀들은 뭐 유망주 선수들이 크는 맛으로 또 보는 맛도 있거든요. 두산에서는 지금 홍민규 선수 네. 또 있고 뭐 다양한 선수들이 좀 그 2루에 예, 누구죠? 오명진. 오명진. 네, 맞아요. 네. 오명진도 그런 요새 선수들이 잘하고. 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그나마 위안을 얻기도 하는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였나요? 이제 2군 상무 팀과의 경기에서 또 20점 넘게
주는 경기도 나올 만큼 맞아요. 좀 네네. 2군에서도 아쉬운 성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팬들이 좀 더 경기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충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22년도 준우승 당시 이제 그 당시 이후에 지금 엔트리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딱 4명뿐이다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키움 선수단의 얼굴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 팀 평균 연령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방향으로 가면 과도한 훈련 자율화로 인해서 선수들을 방치한다 뭐 이런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 문제도 조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그 풋볼 매니저라는 축구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차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기존의 실제 선수들은 은퇴를 하고 이제 생성된 선수들이 이제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흔히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처음 보는 신인들을 이제 생성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히어로즈 팬들도 굉장히 낯선 선수가 올해 많습니다. 낯선 선수가 굉장히 많고 타팀 팬들 분들은 정말로 여기에 내가 아는 선수가 거의 없는데 맞아요. 뭐 다 생성 선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양 그만큼. 히어로즈가 특히 더 그러더라고요. 네, 저한테. 고양 네. 히어로즈도 이제 그쵸 선수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한 번씩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히어로즈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는 좀 코칭 스태프가 정말 빵빵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있었던 뭐 코칭 스태프들의 면면을 한번 보자면은 염경엽 감독님이죠. 이강철 감독님도 있고 손혁 단장님도 있고 뭐 허문회, 이지풍, 심재학, 김동수, 최만호, 최상덕 등 현재도 타 팀에서 코치 경력을 이어가거나 뭐 단장 그리고 우승 감독도 2명이나 있죠. 네.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현장 스태프로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어로즈는 훌륭한 코치님들 말고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잘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 덕분에 히어로즈식의 자율훈련이라는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문화들이 이제 이태근, 강정호, 유한준, 박병호 등의 선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너나 할 것 없이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이 모두 팀을 떠나고 팀의 평균 연령이 매우 낮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결국 야구라는 스포츠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전에 박용택 선수가 한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베테랑의 가치 WAR로 표현이 안 된다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동의해요. 음. 왜냐면은 그 베테랑 선수들이 막 정말 흔히 말해서 꼰대처럼 막 후배 선수들을 혼낸다든지 아니면은 팀 분위기를 해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서 팀이 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히어로즈의 이형종이라든지 뭐 원종현 선수 그 다음에 이원석 뭐 이용규 선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훌륭한 커리어를 가진 좋은 그 베테랑 있는데, 선수들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런 베테랑은 팀에서 크고 잘한 베테랑들이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뭐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보다는 코치님들이 조금 먼저 선수에게 개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은 팀을 떠났지만 실제로 모 코치님은 선수들이 먼저 질문할 때까지 절대 선수를 건들지 않으시고 평소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는 선수들에게 좀 정말 자율이라는 게 아예 방치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제 왜냐면은 사실 고등학생이었던 선수들이잖아요. 2, 3년 전까지. 네. 그러면은 스스로 연습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네. 왜냐면 지금까지 초중고 뭐 어쩌면 대학교까지 늘 그냥 코치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만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원래는 팀의 대들보 같은 선수들이 관리를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다 떠난 이상 그러면 코치님들이 좀
아무래도 전연차 선수들에게는 조금 먼저 조언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훈련 쪽에선 키움이 딴 건 모르겠는데 웨이트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선수들이. 네네. 그래서 벌크업도 되게 잘 된 경우가 많고 그게 대표적으로 작년에 송성문이었다 생각을 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된 키움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방치 육성이라는 게 왜 나온 말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앞에서 충원님께서 길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코칭 스태프의 시선도 그렇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군 레벨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타코나 투코가 그렇게까지 뭐 개입을 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이 2군 그러니까 키움으로 치면 고양 히어로즈에 있는 그런 레벨의 선수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그런 좀 길을 잡아주는 지도자의 역할이 확실히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한 뭐 기회 제공 뭐 이러면서 아무 유망주들이나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하면 그냥 되는 대로 1군에 올려서 그냥 실험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향성이 전 진짜 요즘 유망주들한테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 투수들은 지금 키움에서 뭔가 좀 트렌드를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최근에 롯데나 두산 같은 경우에 특히 투수 쪽 이런 유망주 성장세에 있어서 좀 많이 그런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올 시즌 좀 못하고 있지만 최종인이라든지 네네. 뭐 지난해 뭐 최준호라든지 뭐 김유성도 쓸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등등등 여러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나온 선수들만 봐도 이제 이런 팀들이 확실히 체질 개선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퓨처스에서 그런 투수들의 좀 길을 좀 제시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쓸어 모았죠. 지난 3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터지는 선수가 없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이게 네. 확실히 히어로즈 팬들도 좀 느끼는 게 제가 뭐 꼭 히어로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선수가 은퇴를 해서 코치가 되었다 하면은 항상 코칭 연수를 받으러 갔다라는 기사를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코칭 연수를 받고 그 코치로서의 공부를 하고 이제 코치 부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그냥 이렇게 선수가 은퇴했다 하면은 그냥 코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바로 물론 이제 꼭 코치가 좋은 선수 커리어와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치는 거는 정말 별개의 영역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코치도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교수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연수라든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보다는 좀 더 즉시 코치로 투입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뭐 아무래도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투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1군에 유망주 선수들을 올려놓고 무지성하게 그냥 정말 받고 키운다 하죠. 사실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게 아니냐면은 왜 아니니까요? 지금 그 타팀 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선수를 왜 저렇게 그냥 1군에 갖다 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선수가 최선의 선택이라서 사실 저희는 그 선수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사실 뭐 제가 뭐 정말 축구 같은 걸로 예를 들면은 제가 리버풀 팬인데 누네스라는 선수가 사실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가 계속 사용을 받았던 게 그 선수 말고 더 괜찮은 선수가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썼는데 사실 저희도 김윤아 선수도 좀 안타깝긴 해요. 2군에서 진짜 2, 3년 정도 충분히 담금질을 하고 올라왔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 약간 LG 방식의 육성을 받았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2000에서 한 2, 3년 이제 짱 봐가지고 예 맞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희 팀에 그렇게 몇 연패 하고 있는 김윤아 선수보다도 괜찮게 던지는 선발 투수가 마땅히 없죠. 마땅히 네.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김윤아 선수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누가 올라오든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이게 아무래도 팀에 원래 야구 선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전성기 시절인데 그때 FA 또는 트레이드로 나간 핵심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유망주 선수들에게 좀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시간 벌기용 탱킹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탱킹 팀이라 해도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1군의 그런 유망주 선수들을 바로 갖다 쓰진 않아요. 뭐 그쵸. 물론 메이저리그의 그런 뭐 2군 KBO 2군이랑 메이저리그의 마이너리그 시스템이랑은 진짜 천지개벽할 정도의 그런 시스템 차이가 있죠. 여기는 단계별로 이제 다 차근차근 스텝업해서 올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2군, 1군 이렇게밖에 네네.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해도 이 정도로 급하게 올리는 팀은 최근에 이제 많이 욕먹고 있는 에인절스 정도 드래프트된 직후에 그냥 KBO식으로 바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막 몇 달 안에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팀 외에는 다 그 절차라는 게 있고 육성 방향이라는 게 딱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이제 탱킹을 하는 시즌에도 최소한 이닝은 누군가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뭐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뭐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키움은 여태까지 그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많았죠. 이게 뭐, 방출 선수들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방출 선수들을 굉장히 쓸어 모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야수 쪽에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투수 같은 경우에도 뭐 장필준 선수가 지금 유령 선수처럼 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데려왔었고 선발 쪽에서는 아예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스탑갭이라고 하죠 보통. 네. 근데 이 스탑갭 선수가 KBO에는 나오기가 선수 풀 네, 자체가 너무 맞아요. 적어서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소한 5선발 그냥 정말 그냥 막 얘기하자면 6선발, 7선발 정도 하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팀에 들어와서 스탑갭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6선발, 7선발 정도 되는 실력이면은 타팀에서 안 놔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저희는 정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9선발, 10선발급 선수분들을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사실 9선발, 10선발급도 잘 없어요. 타팀들이 잘 안 놔주고 맞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은퇴를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무한하게 스탑갭 선수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금 팀에서 김성기 선수랑 조영건 선수가 맞아요. 선발로서 이제 열심히 돌아주고 있는데 근데 뭐 그냥 고무적인 점은 생각보다 그 둘이 초반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최근에 김성기 선수는 옛날에 시애틀이었나요? 네, 맞아요. 있었는데 그때쯤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던 게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정말 정석적으로 투구를 해서 교과서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 다시 교과서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되고 유쾌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불펜에서도 좀 원종현 선수가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저희가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뭐 정말 NC에서 끝판왕의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셋업맨 정도 그쵸. 확실한 셋업맨 또는 믿을 만한 구원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키움 경기 몇 번 직관을 갔을 때 김연아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을 때 김연아 선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키움은 거의 대부분 경기를 지기도 했고 김연아 선수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1군에 있을 법한 선수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2군에서 키운 이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 3년 이후에 이제 1군에서 활약을 할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키움의 그런 운영 방식이 좀 이해가 되지 않긴 했었는데 지금 또 충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키움 팬들이 참 암울한 올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이 선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듯합니다. 제 주위 키움 팬들 입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그 이름 세 글자인데요. 바로 안우진 선수입니다. 안우진 선수가 오는 9월 17일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9월 17일이면 이제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발 로테이션은 아마 내년, 그러니까 2026 시즌부터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안우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한다면 내년부터 키움의 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처음에 저희가 23년도에 리빌딩 버튼을 누르고 나서 늘 얘기했던 게 26년도에 우승을 하러 달리겠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아요, 들어본 물론 이제 정말 수많은 if들이 터져야 가능한 이야기긴 했어요. 일단 그 3년 사이에 모아놨던 유망주들이 다 레귤러급으로 성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급으로 데려온 선수들이 훌륭한 제 역할을 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우진 선수가 성공적인 복귀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터지면은 26년도에 구단 첫 우승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지금 모습을 보면은 안우진 선수가 돌아오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꼬였어요. 네. 그 정말 안우진 선수가 돌아오면은 예전에 22년도에 히어로즈 팬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1실점만 해도 도와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26년도에 돌아와도 크게 다른 모습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래도 이제 사실 선수들의 포텐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 줄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 이정우 선수처럼 왕도를 걷는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 홍창기 선수도 30대 거의 다 돼서 약간 뒤늦게 빛을 본 선수이고요. 뭐 그런 거 말고도 홍창기 선수 말고도 정말 30대에 빛을 본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뭐 비시즌 동안 준비를 잘해서 시즌 중에 갑자기 터진 선수들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26년도에 히어로즈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망주 선수들의 고점이라는 것은 좀 무한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또 26년에 안우진 돌아오면서 이프도르가 다 터진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제 집에 숨겨놨던 유광 잠바를 다시 꺼내는 시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내년에도 가을 야구도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내년에도 탈꼴찌가 가장 큰 목표가 돼야 하지 탈꼴찌가 않을까. 목표다?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년에 이제 좀 누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상무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찾아봤는데 김재훈, 김동혁, 이종민, 김시영, 이승원, 박찬혁, 장재영. 그러니까 복귀에도 유의미하게 당장에 이제 팀 전력에 좀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선수가 김재훈, 김동혁까지 네, 좋게 그쵸, 치면 뭐. 네,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26년도에 FA 시장에서 돈을 좀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무슨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조상우의 리턴 그리고 이제 숏이 지금 다 망해가니까 이게 뭐 박찬호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징적인 뭐 박병호 선수도 이제 보니까 내년에 FA 시즌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박병호 복귀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낭만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투수풀 많이 안 좋으니까 뭐 두산 최원준 같은 선수도 좀 매력적이죠. 우리나라 수준에선. 그래서 그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절방편이 이제 막 박승욱, 조수행, 뭐 타자 최원준 뭐 이렇게 싸운다고 써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키움이 돈을 쓴다? 써도 근데 강백호 같은 대형 FA를 잡는 거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렵겠죠. 쉽지 아무래도 않죠. 예. 그 왜냐면 다른 팀들도 그거는 다 노리니까. 그렇죠. 네, 네. 다. 그래서 23년도에 리셋 눌렀을 때는 지금 이제 내년을 생각했을 텐데 너무 꼬인 게 많고 당장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이정우 선수가 포스팅 비용을 히어로즈에 남기고 떠나면서 잘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근데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변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히어로즈가 돈 쓸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잘 쓰라고 준 건 아닐 텐데 네, 어떻게 그쵸. 뭐 대승적으로 봤을 때 네. 구단이 유지가 되려면 잘 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요. 사실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송성문 선수가 또 하나의 문제죠. 송성문 그렇죠. 선수가 이제 26시즌인가요? 끝나고 아마 FA일 건데 네. 25시즌, 26시즌 아마 끝나고 FA일 건데 이 선수를 어떻게 단연 계약을 미리 하던지 잡거나 해야 될 건데 하지만 키움의 행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진짜 이제는 송성문 선수까지 빠진다 하면은 정말 아무도 안 남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정우, 김혜성 빠질 때도 좀 비슷한 근데 맥락이었어가지고. 이정우랑 김혜성 빠질 때는 네. 그래도 송성문이라든지 이렇게 선수가 남아는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정우, 김혜성 선수가 뭐 송성문 선수와 뭐 동급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송성문 선수처럼 팀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주장도 하고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고 그러는데 송성문 선수가 빠져버리면은 이제 진짜 아무도 안 남거든요. 히어로즈에서 오래 남은 그렇죠. 뭐 최주환 선수라든지 뭐 다른 이영종 선수라든지 몇 년 히어로즈에서 있었던 고참급 선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어로즈에서 드래프트된 히어로즈 성골 선수 중에 이렇게 고연차 그리고 어느 정도 훌륭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가 아무도 안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팀 운영하기가 정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야구라는 것도 이게 제가 만약에 히어로즈 선수였어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을 때 그냥 바로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또는 뭐 FA로 떠나고 낸다든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연차 선수들도 팀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어차피 약간 떠나갈 팀이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팀의 애정이 그렇게 그렇죠. 깊게 생기기가 쉽지 않겠죠. 애초에 히어로즈 팬이 아닌 이상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그런 것들까지 따져봤을 때 송성문 선수가 정말 꼭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돈이 많이 쓰일 텐데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그런 다른 선수들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히어로즈는 늘 돌파구를 찾아왔던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다시 서늘한 날씨에도 야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팀 사이클이 또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면 분명히 올라오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해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갈 일 없다. 어, 히어로즈 그쵸. 지금이 최저점이다. 지금 매수해라. 지금 매수하면 고통받을 일은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매수한 지인이 있었나요? 근데 다들 똑똑하더라고요. 아직은 없는 걸로. 예. 다 제가 피해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예, 영업을 하지만 사기를 쳐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 친구 중에 딱 한 명 이정우 선수 떠나가고 팀에 입문한 친구가 있어요. 도대체 왜? 아닙니다. 네. 저는 네.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네. 친구는 친구는 이정우 선수 야구하는 거를 히어로즈 유니폼 입고 야구하는 걸 한 번도 직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친구 말고는 근데 전 이게 올바른 전략이라 생각해요. 야구를 입문할 때 강팀으로 입문하면 안 돼요. 그쵸. 네. 내려갈 일밖에 없거든요. 강팀은. 영원 강팀은 아예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21년도에 이제 중부지구 우승할 때 입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고점 매수하셨죠. 네. 예, 완전히 지금 손절도 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정말. 약간 시카고의 60층에 약간 딱 예. 뭐 삼성전자 99층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지금 팬이 없는 지금 이 방송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렇죠. 난 아직 메이저리그만 봐서 KBO 리그는 아직 뭐 적을 둘 만한 팀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키움 히어로즈 제가 강력히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매수 타이밍이니까요. 제가 지금 바로 매수하십시오.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히어로즈 한 네. 번만 홍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히어로즈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히어로즈에 앞으로 정말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히어로즈만의 그 특유의 끈끈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정말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뭐 고점에 있을 때 뭐 키움은 정말 모든 팀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팀이었잖아요. 그 목동 구장을 홈 구장으로 썼을 때는 구장 자체가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홈런을 또 쳐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했고
키움 제가 뭐 키움 팬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또 적절한 시기니까요. 팬을 못 정하신 분들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키움 히어로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녹음일 기준으로 해서 키움의 성적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4승 39패, 승률 2할 6분 4리로 9위 두산과 9게임 차 최하위인데요. 두산이 1위 LG와 11게임 차 9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좀 실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들 성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제가 또 응원하고 있는 시카고 웨트삭스가 작년에 41승 121패를 하면서 최다패 신기록을 세웠는데 올 시즌도 역시 신경기에서 15승 35패 승률 3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개선됐네요. 네. 네,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또 이겼을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작년에 화이트삭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콜로라도 로키스가 오늘은 또 승리를 하긴 했더라고요. 51경기에서 9승 42패를 기록을 하면서 일할 때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농구팀도 아니고 무슨 야구팀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서부지구 이제 애리조나가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제 경기까지 해서 18게임 차 5위를 또 달리고 몇 있더라고요. 경기 했다고 18게임이 차가 납니까? 이제 50경기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18게임 차인데 참 키움 팬들보다 더 힘든 게 콜로라도 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 대책 없는 연패는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도 힘들고 응원하는 팬들도 참 무기력해질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암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콜로라도는 8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버드 블랙 감독 얼마 전에 이제 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야구는 감독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야구가 맞습니다.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극소수니까. 저는 무조건 제대로 된 육성 시스템 그리고 제대로 된 유망주들의 그런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히어로즈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말 좋은 곳에 좋은 잠시만요. 히어로즈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곳에 적절한 금액을 제대로 잘 투자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저희가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한 방 한 방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자수 637번째 에피소드 키움 히어로즈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부흥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사흘 뒤에 목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희재님 그리고 백충원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